합치를 해서 다 인종들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걸 굉장히 하와이 주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도 또 이렇게 다인종들이 같은 학교를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정책들도 후반기에 이게 나오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은 소수 세력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장 노동자로 갔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10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뭐 하와이 시내로 호놀룰루 시내로 나와서 자영업도 하시고 또 본토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 파인애플 농장에서 그 어려운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사회에서는 가장 아마도 가장 좀 그 바닥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우리 한인 동포들보다 높은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좀 지위가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여기 일본인들을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들을 증오하고 이래서 일본인들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라도 나면 전혀 우리 한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우리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완곡하게 왜냐?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 정체성, 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기에도 바쁘다. 여러 가지 우리 또 재정적도 넘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만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고문의 마지막은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영문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3이라고 해놨고요. 번역된 거는 만약 본토에 사는 일본인 혹은 해외에 사는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내길 원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생명, 자유, 행복에 관한 원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일본인이나 하와이의 본토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이 우리도 이러한 그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다. 우리도 생명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라. 이제 그렇게 그 끝을 맺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문장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러한 내용,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명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 저는 그 뉘앙스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명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 기사, 요거는 올리버 박사가 쓴 전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선 제가 이 워싱턴 포스트지 이 날짜에 그 기사를 찾기 위해서 돈을 무려 $40를 쓰면서 그 미국 신문 검색하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의회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신문을 다 찾았고 워싱턴 포스트지 또 그 아카이브도 찾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그 신문 옛날 고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를 다 검색했지만 이 날짜에 이러한 내용의 이승만 기고문은 없었습니다. 기사는 없었습니다. 아예 그 날짜에 워싱턴 포스트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누락됐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가 그 아카이브에 없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12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승만에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 그 12월 2일자 기사가 있다는 거, 신문이 있다는 거는 11월 18일자 신문은 소실됐다든가 아니면 분실돼서 아예 그 DB화를 못했다든가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었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추론하기를 올리버 박사의 착각이 아닌가.
이게 올리버 박사가 이 전기를 1954년에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쓸 때 이승만 박사한테 물어서 이제 쓰고 또 그 40년대 이후에는 올리버 박사가 이승만 박사를 이제 그 정치 고문으로 굉장히 많이 조려가지 않습니까?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이런 것 자기들이 모아놨던 기록으로 이제 후반부 전기를 쓰고 전반부는 이 박사한테 문의하고 이 박사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박사가 1904년부터 그 간략하게 로그북이라 해서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박사가 그 올리버 박사가 그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했다면 그 기록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로그북에도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다는 그 이 박사가 인터뷰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년 전쟁에서도 이 워싱턴 포스트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토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 타이틀을 위에다 놓고 신문 만들고 그 안에 이승만 박사의 사진을 넣고 이 영문 그 글로 이렇게 써서 포토샵으로 워싱턴 포스트지를 내보내는데 그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스쳐지나 화면이 얼른 이렇게 지나가면 아 진짜 워싱턴 포스트지구나 저게 저렇게 나왔네 이렇게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충분히 믿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백년전쟁에서 보면은 그 번역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놔버렸는데요. 이 백년전쟁에서는 이승만이 일본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식민지 근대화론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번역을 한글 자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일 합방 후 3년도 지나기 전에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